이대순이 말할 수 조선, 그냥 조선이겠지만 그 시대에 뭐 비행기가 있었고 수상선이 있었고 뭐 잠수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겠네요.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고 조선실록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순조 시절에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가 다시 해양 왕국이 돼야 된다는 그 뜻을 했다가 이렇게 노론 벽파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한산도를 삼도수군 통제사한테 물어봐요. 한산도 싸움이 어떻게 됐느냐. 이순신의 거북선이 어떤 거냐라고 물었을 때 어마어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북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창제한 좌수형 거북선하고 통제형 거북선 두 개가 이충구공 전서 곤도 소설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중에 많이 있죠. 시중에 많이 있는데 태종실록에 보면은 임진강에서 그 당시에 태자인 양녕대군이 거기 가서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거를 보기를 원해요. 한강에서 했죠. 한강이 아니라 임진강. 아니, 기록에 한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한강 나루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임진강이에요. 임진도라고 했어요. 임진강에서 임진나루로 건너는 임진도라는 곳에서 태종실록에 적혀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안 된다. 그럼 비밀 작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주석이 안 나요. 나도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태국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이제 필리핀, 자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국 가라는 주석 로드, 틴 로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선 함대가 지키고 있어요. 조선 왕이 간섭을 안 하는 함대예요. 그런데 강의 중에요. 네. 근데 거기에 하는 함대가 따로 있어요. 정읍 뒤에 지금 금성호, 옥정호를 조선조 때는 구곡 금성호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함대 사령부가. 거기가 이제 그런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이 세계 항로를 지키고 세계 시민을 지키는 함대를 삼국지에 의하면 경병, 빛의 군대라고 하는데, 빛의 군대 사령부가 지금 옥정호에 있었다니까요. 옥정호에 있었는데 그게 상징이 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읍사가 달아높이고 도다시아 이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읍에서 동진강 타고서 제를 하나만 넘으면 옥정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러는데 그게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배랑 싸우는 훈련을 태종이 임진강에서 했다고 하니까 양녕대군이 이제 이렇게 그거 좀 구경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밀 작전이다라고 안 하는데 양녕대군이 단식을 해요. 보여달라고.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하니까 태종이 쪽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가려면 세종도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같이 가요. 가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갈리고 세종이 같이 세종대왕이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은데 뭘 봤는데 그게 안 풀려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일을 했던 거를 물어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대항군이 얘기한 게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북선이 이렇게 거북 대간에다 이게 거북 등판이 있고 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북선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배 한 척으로 돼 있는 것이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고 태종 때 전래되는 배는 뭐냐면 복물선이에요. 복물선. 이 복물이라는 말은 이 복자는 전복자인데 이거는 우리말 복자입니다. 이두예요. 복판이라는 뜻이에요. 복판에 물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위에서 보면은 조감도로 보면 배가 한 척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배가 한 척이 있고 통로를 원통으로 된 걸 꿰가지고 이렇게 된 배가 있어요. 이걸 복물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복물선에다가 이 뚜껑을 이렇게 이 거북판을 이렇게 딱 씌우면 이 배가 띄어서 그래서 이 배가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좋으려면 이제 전투에서 명령을 할 때 여기 쏙 들어가서 저쪽이 못 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라 하고 군장 검사하고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복물 구선이야 정확히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실록에는 구선 이렇게 놓고 조선 사람은 그 거북선 만드는 거 단독선으로 거북선 만드는 거 이순신이 만든 거 다 아니까 그럼 그 이전에부터 내려오는 거 복물 구선은 전례적인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디폴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싸웠다면 이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이전에 누구나 다. 근데 그럼 이게 뭐냐면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비밀 지령을 받으니까 오면은 이 뒷구멍 공문이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하러 오는데 이렇게 받으러 들어간 것을 이게 이 적선이 와가지고 그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배가 이렇게 우리는 배 앞에 칼날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앞선을 들 수가 있어. 배가 들어가지고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는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만 얘기를 더 해줘요. 왜 가능한지. 우리 배는 앞을 이물이라고 해요. 뒤를 고물이라고 해요. 근데 이물이라는 뜻은 물을 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물은 물을 고여 있다는 뜻이에요. 대개 배가 있으면은 이 저판이나 혹은 늑골이 이렇게 용골이 있고 옆에 늑골 요새 말로 늑골이라고 조선 사람 첨주 붙어 있는 기둥이라는 첨주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삼판 싸는 판이라는 뜻이에요. 삼판을 붙이거든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외판으로 돼 있다고 대부분. 우리만 딱 이 두 개가 돼 있어.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물을 뭐라 하면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석수라고 합니다. 이 석수라고 하면 조선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말로 읽어야 돼. 돌물. 돌아다니는 물. 이물과 고물. 그래서 물이 이렇게 쌀 잃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추 같은 건 이 고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오래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노는 전 세계에서 노 가운데서 노축을 세우는 것이 유일해요. 노축을 할 때 노축을 축이라 하지 않고 노철이라고 한다고. 이거는 노 원통 안에 이렇게 축이를 상형한 거예요. 그래서 노철이 이렇게 오면은 1층하고 2층에 노자루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노자루에 4명 정도가 이렇게 딱 민다고. 밀고 내려 누르면은 이 노 주걱이 즙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을 이렇게 떠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노꾼들이 있는 걸 포판이라 하고 그것이 또 한편 또 하나가 있어서 다시 복해가 복판이 또 있다고. 2층에서 가운데가 선심이 없어요. 네모반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가운데가 없다니까. 그리고 거기 수직봉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요. 2층에서 확 둥게 내놔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배가 천천히 갈 때 이렇게 하고 빨리 갈 때는 뒤로 쭉 뺍니다. 그냥 막 달리면서 가요. 하면은
선심이 없기 때문에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허공이니까 허공으로 밟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노철이 추에 걸리죠. 이 바닥하고 천정 사이에 평행사변형으로 된 운정철이라고 있어요. 쇠로 된 건데, 금속으로 된 건데, 그거를 이게 자기가 밀고 가는 게 자기 그 서랍처럼 이렇게 싹 나왔다 싹 들어갔다는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인체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스 문자 람다처럼 이렇게 빼가지고 햇대 모양으로 빼가지고 거기다 로프로 도르를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당겨요. 우린 부상용 노병하고 이 잠수용 노병이 따로 있다고 속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는 대개 배는 이렇게 선판이 있다면 이렇게 판이 1층 2층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꺾어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20도로 꺾어준다고 이렇게 재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면 2층 이렇게 하고 여기 못 쓰는 공간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수직봉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배가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지만 앞을 세워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확 앞을 내려놓고 뒤를 떠내면은 배가 이렇게 쓴다고. 수구 앞에는 칼날이 달려 있어요. 그걸 주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는 도로가 발달 안 돼 있어요. 겨울에 이게 좋은 선이 한강으로도 한강 얼음 어떠냐? 얼음 깨고 들어옵니다. 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을 자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솔개 모양을 딱 이렇게 그 금속판을 붙여서 솔개. 그래서 조선의 새가 솔개거든요. 싹 솔개가 올라가서 솔개 벽대기에 칼이 있어서 쫙쫙 째면서 들어와요. 세공미 받친 기분이에요. 그래서 적선이 이렇게 오면은 부딪혔다면 쓱 들어요. 잘라내 내려오면 하는데 그 조선 왕들은 다 알아. 백성들도 다 알아. 단지 그걸 모르기가 어려운 거지 그 배를. 그런데 이 딱 보는데 딱 이렇게 잘랐는데 배가 싹 피할 거 아닙니까? 자르러 들어오는데 빨리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피하려 내려오는 이게 딱 이렇게 피하는 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피하니까 쫓아서 이렇게 휘는 걸 세종이 본 거야. 어떻게 풀었냐고. 세종이 본 거예요. 저 말도 안 돼. 배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건 기존이 알겠는데 들어가지고 이 거북 복물 구선하로 휙 들어가는데 싹 꺾어지면서 내리치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서 싹 들어가고 저건 말도 안 된다고 탁 하니까 말도 안 되라 이 과학이 워낙 과학적인 건데 이게 워낙 하니까 세종 1년 실록의 기록은 사고 피고라는 외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딱 나와요. 우리 배에 보면은 고물에 보면은 탄옥선들 보면 날개 같은 게 쑥 올라와요. 예. 그거요 요새는 그냥 에탄올을 이렇게 만들어. 수렁틀이에요. 물탱크입니다. 그게 그게 고물이란 말이에요. 물개거리 선미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물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야 앞이 또 들리고 들리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키가 보통 배는 키가 하나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씩 더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양쪽에 이 선미 날개가 있으니까 이것이 휙 이렇게 돌게 이렇게 해야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얘기하니까 세종이 그렇다면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선 사람들은 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다 알아요. 늘 보는 게 그건데 보는 게 그건데 하는데 순조 때 와가지고 한산선 왜 이겼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순조 때 삼도수군 통제사가 뭐냐. 한산도는 사방에 섬들이 있지만 확 트인 곳이 한산도 주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트인 곳을 다 이렇게 우리 배가 포위해서 막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거북선이 작용을 했다. 한산도 안에 거북선 있어요? 없다. 한산도 그 기록이 없다고.
그런데 그 거북선 얘기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 거북선은 1000명을 태우며 이걸 노주걱을 즙이라고 하거든요. 즙이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전투선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즙이 이게 날로 그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 이 원래 곡물 구선은 잠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남당 유기에 의하면 현무거북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잠수를 해. 잠수함이 우리 배에는 이 말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유압을 만들어요. 유압을 활용해가지고 잠수함 알죠? 이게 물을 쭉 판막을 쭉 당겨가지고 물을 끌어당기면 가라앉고 이게 내려밀면은 뜨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물속에 못 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프로펠러예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처럼 고무나 뭐가 있어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뭐 한다든지 하죠. 고무 있다고 했잖아요. 저번 주에 고무 날라다니는 있다고 비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고무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실을 해가지고 고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봤는데 우리는 되게 노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그 여암 선생이 자기 그 선박에 대한 비밀에다가 썼는데 우리 배의 비밀인데 그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노가 있고요. 이렇게 노철인 노가 1층, 2층에서 이렇게 내려미는 상하로 움직이는 노가 있고 장미노가 있어요. 장미노라는 건 뭐냐면은 새 날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새 날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행기가 단역기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개가 하나거든요. 비행기인데 맨 처음에 비행기는 이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비행기 동체가 있으면 날개가 쌍역기거든요. 예, 날개가 두 개가 두 개가 아래에 있죠. 그거 지그재그로 달려. 근데 이 쌍역기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양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속도는 지금보다 높지. 예. 그런데 그 쌍역기 시절이 이게 더 심하다고. 예. 근데 우리 배는 워낙 이르다 보니까 이게 노로 이렇게 해가지고 쑥 올라가고 쑥 내려는 이거 부족하니까 그 밑에 새 날개를 하나 더 단다고. 우리 배의 기본은 조선이에요. 조선. 새의 새조자 쓴 조선. 이 모양이 되겠죠. 예. 조선이 가장 기본이고 맹선이 추가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건 새 모양, 새 날개가 되게 물속에 선미입으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노즙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물건 그 밑에서 또 한 놈이 쳐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배가 쏙 이렇게 들어가지고 일본 배는 이렇게 잘라요. 실제로 자른 전투도 있다니까. 잘라요, 막 잘라. 막 잘라요. 그러는데 그런 힘이 있으니까 잠수하려면 어떻게 해요? 치바오는 쑥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 쑥 들어가는데 이 배가 어떻게 했냐? 이 잠수 거북선은 어떻게 하냐? 적선이랑 싸울 때 이게 찌개 같은 걸로 이렇게 등판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 현무거북선이라고 하는데 내려오는 거는 적선을 이렇게 탁 집어요. 그리고 더 깊게 가라앉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물귀신 작전. 잠수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사방에서 그 삼도수군 통제사는 그 기밀 해제가 됐으니까 임진왜란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순조 때는. 그때는 한산도 주변에 다 포위를 해서 완전 포위를 한 다음에 가운데서 일본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응? 잠수함이. 잠수함이 자꾸 물귀신 작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할 수 없으니 사관이 적을 때 그 배는 즙이 없으며, 즙이 없다는 거는 노가 없다. 이게 그 물속의 그 날개랑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있어요. 기다. 이게 한자로 이게 기가 키라는 뜻인데 기다리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통 안에 이게 블레이드들이 나와가지고 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이 안으로 힘을 뻗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겠다는 그 원통을 일리 하면 일리 가고 그 원통을 일리 하면 일리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조정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달하고 그 이렇게 이 날개 수중 이 두 개를 쓰는 거북선이 그게 현무 거북선. 그럼 공기는 어떻게 들어오냐? 공기는 이렇게 이게 유리 형태로 되고 공기가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무 있잖아요. 현무처럼 이게 뱀 대가리가 두 개를 물 위에 파란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보면은 저 숨 쉬는 게 보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그러면 적혀져 있으면 이런 거는 조선 사람만 알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즙이 없으며 이런 구조고 그다음에 태종 때 구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 줄 때 아 이게 이런 거북선이구나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 뭐 과학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국가 기밀을 함부로 누설시키나? 그럼 조선 사람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우리의 고서에 우리의 과학을 법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학의 정신이 뭐냐면은 법고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얘기를 하는데 법고 창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흔히들 전통적인 동양 정신에다가 서양 과학 기술로 얘기를 실학자들이 안 했어요. 사회 제도든 과학 기술이든 원래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게 서양 패러다임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우리 법고를 세우는 쪽으로 이 서양을 수입해가지고 창신하자는 거죠. 진짜 요새 말로 하면 변증법적인 발달을 시켜보자. 그래가지고 그 고조선의 세계화가 다시 이 근대화 물결 앞에 서양 물결 앞에 조선의 물결이 다시 가져가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제 그 노론 벽파의 탄압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신에 에서 그거 된 거는 다 나와 있다고요. 실학자들이. 그러면 실학자들이 한 것을 해가지고 우리 배의 원형, 우리 비행기의 원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본 이론은 이렇고 이렇게 되는데 실험해봐야죠. 그렇죠. 실험해봐야죠. 그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우리는 정신만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 도구 문화라든가 규범 문화는 별 볼일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으면 다 좋은 거지 뭐. 하나는 되게 나쁘고 하나는 좋은 거는 이쁜 놈은 계속 이쁘다고. 네, 이상입니다. 완전히 오늘 조선시대